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75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52일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7장 사업 실적을 버려라 171페이지 나갈 차례예요. 네. 독보적인 존재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 독보적인 존재는 경쟁을 하지 않는데요. 그냥 내가 될 거라는 거를 이미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성공의 원칙을 또 하나 얻습니다. 독보적인 존재가 되라. 예를 들면 오리온 굴뚝 청소라는 업체가 동네에 있었습니다. 누가 전화를 걸어 부르면 사장인 미키가 직접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필요한지 파악했습니다. 또 편리한 시간을 정한 다음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오전 11시에 도착하겠다고 하고 11시 15분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늦게 지각해서 안 갔다는 거예요. 만약 늦게 되면 고객에게 전화해서 11시까지는 못 갈 것이라고 미리 말했고 많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도착한 뒤에는 다시 전화해서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그의 트럭 안에서는 모든 청소 소리 꼬리표에 적힌 크기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되어 천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장비를 내린 다음 그는 상상을 초월한 다음 철두철미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가 가고 난 뒤에는 장작 난로 바닥에 음식을 놓고 먹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난로의 문제점, 그런 문제가 생긴 원인과 예방할 방법, 앞으로 비용을 줄일 방법을 모두 설명해 줬습니다. 마지막에 왔을 때는 제게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벽난로는 오래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굴뚝 청소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없으니 그는 이왕 장작 난로 일을 하러 온 김에 저에게서 다른 일거리라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신속하고 유능하고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습니다. 집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대단히 조심했습니다. 그가 가고 나면 그가 오기 전보다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청구서는 금액이 타당했고 지체 없이 제시하되 독촉은 없었습니다. 그는 굴뚝 청소 예약일과 청소 당일 사이의 서비스 설명서를 고객에게 보내 고객이 자신이 받을 서비스를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의가 오든 답변했습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가면 며칠 뒤에 우편으로 매우 정중한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서비스를 이용해 준 것에 대해 고객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내년에도 이용해 줄 것을 제안하며 또 한 번 청소할 때가 되면 편지와 전화로 미리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시죠. 하기 전에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감사의 표시도 하고 또 다음 청소가 언제 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팔로우를 엄청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미키에게 조금이라도 경쟁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남자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고객이 처음 전화한 뒤에 응답을 지체하는 일도 없었고 투명스럽게 비서가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 늦게 되면 늦는다고 알리지도 않고 사전에 정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속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약속 시간 알리지도 않고 사전에 정한 약속에 나타나지도 않고 막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진실성 덕분에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진실성이 없고 사행심이 있으면서 진실성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 자신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행심을 가지고 사행심은 뭐예요? 내가 전에 뿌린 것도 없고 그런데 진실인 것처럼 막 말은 해요. 근데 현재의식에서 말하는 거와 정말 이 내면에서의 진실성이 우러나서 나오는 거는 같은 사행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속아요. 사행심이 있으면 속아요. 사행심이 뭐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갑자기 뭔가 잘 되게 내가 한 거는 없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진실성 있게 말을 하면 오, 와닿아요. 내면은 다 다른 거예요. 진실성 있게 왔다가 오래돼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금이 가 있어요. 무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실성 있게 얘기하는 거와 내 안에서의 사행심이 있으면서, 아니면 다른 나의 어떤 의도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할 때는 그 차이가 그 뒤에 파장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성 덕분에, 진실성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사람이 모를 때 막 몰려들어요. 나중엔 뭐예요? 다 떠나요. 그게 큰 업이 돼요. 어떻게 돼요? 다음에 이 생에 그러다 가잖아요. 업이 엄청나게 되죠. 다음에도 또 거기에 걸려들어요. 엄청나게 걸려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고 돌아요. 내가 뿌린 오염시킨 물도 다시 되돌아가지고 하천으로 가서 강과 바다로 가서 고기가 먹어서 그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고, 내가 버린 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모든 원리가 돌고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생을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실성 있게 진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지, 그게 다른 사람, 타인을 통해서 나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내려가는, 하수구에 내려보내는 물을 나부터가 먼저 막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오염시켰어가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오염시킨 사람이 눈에 발견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새는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성 있게 했을 때 내 주변에는 진실성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진실성이 없으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래, 이렇게 보면 나부터 내가 뭔가 바라는 마음도 있었구나. 사행심도 나에게도 있었구나. 그치, 더 진실성 있게 그들을 위한 마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하는 게 욕망과 저항인 거예요. 욕망과 저항이다. 내가 경험하기 싫어서. 내가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쇼크가 있었어요. 상처가. 그거 뭐예요? 경험하기 싫어 해가지고 딱 잡은 거예요. 나는 엄마가 버리는 게 싫어. 난 버려지는 느낌이 싫어. 그래서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버려질까봐, 버려지지 않는데 버려질까봐 저항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버려지려고 하는 걸 계속 경험을 해요. 말로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하지는 않고 빠이빠이. 아침에 간대요. 6시 반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야 갔겠네. 빠이빠이. 퉁퉁 부었네. 중간에 나와서. 네, 그래서 내가 진실성이 없으면 진짜 내가 사행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구나. 세상에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구나라는 걸 또 이렇게 보게, 이제 그 보였는 거, 들었는 거가 다 내 거잖아요. 내 안에 없으면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내 거였구나. 진실성을 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더 누군가 진짜 그들을 위한 진심이 더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에게는 충성 고객이 많게 되는 거죠. 충성 고객.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뭔가를 전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그게 근본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하다 마는 거죠. 그렇죠? 약속 시간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고 두려우니까 두려운 걸 경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를 심층 무의식에서 경험을 해버려라. 그래서 자꾸 찾다 보니까 미세한 감정들이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미세한 감정들이 뭘 하다도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느낌이 있구나. 느낌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느끼고 그냥 느껴지면 사라지면 놓아버리고, 느끼고 느끼는 거를
이렇게 손을 꼬집어 보세요. 어제도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놓아버리는 게 뭔지 말은 쉽다. 근데 하는 것도 쉽다. 근데 안 해봐서. 꼬집으면 어때요? 아파요. 되게 아프죠? 아, 꼬집으면 딱 아픈데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 아픈 곳을 느끼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픈 느낌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냥 꼬집혀 있는 뭔가 이렇게 잡아 있는 느낌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픈 게 사라져요. 그렇듯이 내가 뭔가 느낌이 기분 안 좋은 거를 미세하게 알아야 되겠죠.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거를 느끼고 있다. 미세한 좋고 나쁨을 느끼고 있어요. 안 좋은 느낌이 있으면 딱 빨리 잡아서 느낌은 미세하고 감정은 크다고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안 좋은 그 느낌을 딱 잡았을 때 느끼기를 하는 거예요. 아팠을 때 아파 하는 그 아픔을 느끼면 이 아픔이 사라지듯이 쫙 잡아보세요. 이막 비틀었거든요. 아프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찌릿해가지고 와요. 막 이 안에 이 찌릿한 게 찌릿하거든요. 찌릿한 걸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사라져요. 없어요. 아픈 건 사라져버려요. 몸에서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거든요. 에너지에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해야지 해독도 잘하죠. 잘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봐야 돼요. 자꾸. 그래서 느낌이 안 좋을 때는 느끼기를 해서 가만히 느끼면 느낌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그냥 놓아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 모든 것들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느낌이 다 있더라라는 거죠. 그걸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고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말로만 갖고 하고 있어요. 그거 큰 업됩니다. 말로만 막 가서 하잖아요. 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서도 크게 사랑이 없이 뭔가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이 나라를. 다 큰 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질이나 모든 것들의 권력이 잠시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엔 엄청난 업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좋을 것 같죠. 삼생을 봐야 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전에 뿌린 것이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만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정말 진실성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어떤 불편한 감정 속에서 내가 잘못하면 업을 짓겠구나. 이래서 이런 거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 거야. 뭐 어쩔 거야. 이러면은 그것 또한 제가 업을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업을 짓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함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뭔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사행심 때문에 한다면 큰 업을 지어요. 엄청난 업을 지어요. 기억 안 나죠? 다음이 내일이 될 수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때요? 기억 안 나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억울한 사람들은 다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억울하다고. 내가 왜?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의부증이 있어도 얼마나 내가 착실하게 잘해줬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에 내가 뿌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뿌린 게 있었구나. 전에 뿌린 게 있어서 지금 내가 이런 걸 내가 느꼈구나. 혼자 느끼는 거죠. 누가 밖에서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자꾸 감정의 여파를 받아요. 그게 아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생각, 저 사람에 대한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생각으로 말한 거잖아요. 감정 때문에, 저 사람의 감정 느낌 때문에 내가 여파를 받고 있는다는 거는 내가 전에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외부에 있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누가 욕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진실성, 내 두려움이 사라질 때 정말 더 진실성이 우러나오고요.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실성의 차이가 있죠. 의식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걸 자꾸 말로만 한다면 큰 업을 짓는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으면 괜찮아요.
해결을 전혀 안 하고 생각만 하고 들었어요. 아, 뭔가 기억이 나서 조금은 좋아져요. 조금은 좋아져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미키가 동네를 뜨거나 일을 그만둬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굴뚝 청소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진실성에 매우 감명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미키 이야기를 했고 직접 그에게 새 고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다. 각 고객이 어떻게 해요? 감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진실성 때문에 감명을 받으면 그 고객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직접 그에게 새 고객을 소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명받았을 때 진실성. 내가 사행심이 있어서 내가 잘 되려고 막 모이는 거는 금방 해산이 된다. 금방 금이 간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내가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에 어떻게 가치를 두고 하는가를 봐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내 가치의 크기를 요만큼 보느냐 이만큼 보느냐 어마어마하게 인류에 공헌하는 곳에 두고 있느냐 그 차이를 두고 봐야 되죠. 인류에 공헌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인류에 공헌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보라고 하는데도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렇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내 진심을 다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이 자연 환경을 위해서 얘기할 때는요 정말 진심이 그냥 우러나와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분리수거도 잘해야 돼요. 내가 실천 안 하고 하려니까 찔리는 거예요. 더 한다고 하지만 더 깨끗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성에 매우 감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바라는 바인 거예요. 진실성 있게 매우 감동을 받았다. 상대방이. 내가 진실성 있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때요? 각 고객이 새 고객 한 명씩만 소개하면 우리의 사업 실적이 2배가 된다. 가기 전에 이 사람이 뭔가 내 거를 꼭 안 쓰더라도 꾸준하게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진실성 있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걸 얼마나 그걸 더 계속 진실성 있게 얘기를 해줬느냐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했을 때 감명받았을 때 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소개가 나오죠. 그래서 진실성 있게 감동받게끔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한 명씩만 소개가 나와도 사업 실적이 2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키는 맞죠? 미키는 저와의 관계에서 사업 실적이 2배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광고에 돈을 쓰거나 마케팅 수책을 쓰거나 구매를 권유하거나 시장 포화 상태를 염려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사업 실적이 증대되었습니다. 동네에 굴뚝 청소 업체가 몇이나 되는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5달러 싸게 해주겠다고 제안한다 해도 알게 뭡니까? 저는 미키가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굴뚝을 청소해준 덕분에 굴뚝에서 불날 일 없음을 알고 만족스럽고 안심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싶었습니다. 다른 데서 5달러 싸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 저기 싼 거 있는데 라고 하는. 그래서 싼 거 있는데 라고 해서 저기 간대요. 가는 것만 보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로 갔다라는 거예요. 가는 것만 본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가는 것만 보더라. 그게 아니라 싸서 저걸 똑같은 제품인데 싸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해준다면 그 관리를 앞뒤 철저하게 해준다면 그건 어디서 살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왜 이걸 먹어야 되고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먹으라고 하고 근데 더 혜택이 있고 나중엔 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고 뭐 하나하나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 두려움 때문에 덜덜덜덜 떨면서 말을 못 해줘요. 내가 이거를 내 이득으로 정말 좋은 제품이라도 내 이득으로 두려움 때문에 이득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들킬까 봐 그렇더라고요. 내 사행심
내가 뭔가 진실성 있게 이게 뭔가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했을 때 내가 나를 안다는 거죠. 내 느낌. 두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만족감을 스스로 느껴서 남이 싼 거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 남이 똑같은 거 싸게 쓰던 말든 상관없이 나는 뭐예요? 그냥 그냥 이 사람하고 계속 인연을 맺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인연을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이 뭐 인연이 아닐 수도 있고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실성 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제 인연이 아닌 인연인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있죠. 그때 제 분노가 드러났을 때, 내 두려움 때문에 분노가 욕망과 분노가 드러났을 때, 자존심이 드러났을 때는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내 두려움을 해결해야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해결을 해야 돼요.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일시적인 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는 그냥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순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내 두려움을 보면서 진짜 진심으로 내가 의식이 성장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진심으로 하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진심이 안 느껴졌나? 그럼 내가 또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이득을 위해서 이기심이 들어가서 그랬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나는 또 뭐예요? 한층 더 성장하는 거죠. 의식 성장하는 거야. 내가 결국은 다 진실성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의식 성장으로 가는 것이고 나의 욕심을 이기심으로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은 나중에 다 분산이 돼 버리더라. 왜? 내가 이기심이 있어요. 사행심이 있어요. 그 똑같은 에너지장, 끌개장에서 온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사행심과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조직이 탄탄해져요? 아닌 거예요. 부스러져요. 완전히 금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바닷가에다 모래로 성 쌓아요.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또 뛰었어. 뛰는데 뭐예요? 내가 또 뭔가 이기심으로 했네. 왜? 두려움 때문에 또 내 마음, 바라는 마음으로 갔구나. 또 내려놓고 계속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실행해야 한다. 귀로 들었어요. 저장이 됐어요.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말로 막 떠들어요. 말로 떠들어요.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30년 걸린다 그랬어요. 그게 빠른 게 30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년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빠르게 하려면 30년까지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실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의식이 달라진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말로만 들었는 거 가지고 머리에서 귀로 들었어요. 입으로 나와요. 귀로 들었고 입으로 나와요.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속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하고 미팅을 하는데 뭐 내가 뭐 저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이 반복 또 반복 왜? 사랑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의도가 좋아야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의도가 좋아서 진심이 느껴질 수 있는 그 의도로 실행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실행을 하느냐는 실행을 해보면 내가 아직 의도가 이렇네? 내가 왜 자꾸 이기심을 갖고 있을까? 또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또 배웠는데 나는 진심을 가지고 얘기를 그 순간에 한 것 같은데 또 왜? 내가 또 내 이기적인 마음이 또 있었네? 아직 내가 결핍에 빠져 있고 내가 잘 된다라는 걸 아직 못 믿고 있구나. 또 내려놓고 또 하고 하면서 자꾸 내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해보고 실행해서 내려놓고 그럼 가슴으로 또 내려가요. 그게 질문을 통해서 그다음에 선생님의 또 다른 질문에 재맥락을 하는 에너지가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점점 달라지면 30년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게 내장에 저장되는 게 아니죠. 여기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30년이. 아닌 거예요. 에너지장에서 뭔가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제 너무 웃겨. 한 번 들으신 분이 한 번 들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뭐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고 뭐 저런 거 같으면 제가 이걸 좀 들어가지고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난다고 제가. 자기가 하려 하는 거예요. 어이구 깜짝 놀랐네. 좀 그 줄이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줄이. 약간 그 라인이 내가 나는 이걸 갖다가 어디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는 없었는데 이상하다. 뭐지? 그것도 결국은 저랑 연결된 줄이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나는 없는데 희한하네. 어? 뭐가 그게 아닌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듣고 이거 그냥 몇 번 듣고서 그냥 하면 될 거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뭐. 따라는 할 수 있죠. 나가 누구야? 어딨어? 에? 홍혜진이가 어딨어? 홍혜진이가 나야? 이름이 난 줄 알지? 다 하는 거야. 저도 나다다다다다 하죠. 선생님 하시는 거 계속 지금 12년을 듣고 앉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 본체가, 어딨지? 그게 나가 누구? 이게 계속 갈 길이 굉장히 막 멀거든요. 이름이 나도 아니고 몸도 나가 아니고 난 너 어딨니? 그러면 여기 있어요 이러잖아요. 몸을 가리키잖아요. 몸도 아니고 아닌데 말로 들었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따라해서 어디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업을 짓는 거라고 이거 특히 영적인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그냥 따라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아이고 큰일 난다고. 자기가 가리켜도 되겠다 이러는 거야. 한 번 듣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또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행하는 거는 듣고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다. 듣고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근원적인 완전 변형이 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는 될 수 있어요. 듣기만 해도. 그 변화는 언젠간 다시 원래 그 자리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느낌이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앉아서 또 느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또 이 생을 또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네.